안녕하세요.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대표 선수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MBC 피겨스케이팅 해설을 맡았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겨스케이팅 안무가 김혜진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요청을 주셨던 Q&A 영상을 들고 왔어요. 제가 조금 더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방학 때 일도 하고 또 계절학기 수업도 듣고 하느라 시간이 안 나서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. 우선 제가 이 Q&A 영상 요청을 받고 인스타그램으로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. 약 20개 정도 되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. MBC 스포츠 해설위원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? 너무 잘하셔서 평창 여신 MBC 걸로 봤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. 사실 제가 이 MBC 해설위원 요청을 받은 거는 선수 시절에 요청을 받았어요. 제가 은퇴를 계획하면서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한 5월쯤에 전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의를 받았는데,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나이도 어리고 이런데 평창이라는 그것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해설위원으로서 참가를 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지만 되게 또 뜻깊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, 또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은 좋은 해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승낙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아예 리허설이나 이런 연습은 아예 하지 못했고,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거는 선수 생활을 끝낸 이제 1월 달에 은퇴 무대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하는 아나운서 언니도 은퇴하는 날 처음 봤어를 은퇴하는 날 제 경기를 보러 와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 뵙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싱글 같은 부분은 선수를 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했던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이제 페어나 아이스댄싱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, 또 특히 아이스댄스 같은 경우는 규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심판 선생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너무 죄송하게도 선생님들 시간을 뺏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여쭤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여쭤보고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. 다시 생각해도 너무 친절하게 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듭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피겨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은 언제인가요? 선수와 안무가 각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선수 때는 당연히 올림픽이겠죠. 제가 아무리 다른 시합이랑 느낌 비슷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확실히 올림픽이라는 시합에 또 그것도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연아 언니와 함께 이제 같은 무대에서 시합을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고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안무가로서는 사실 딱 어느 순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게, 항상 그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. 뭔가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고, 왜냐면 제가 막 되게 열심히 공을 들였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,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 되게 속상할 때도 있고, 때로는 이제 끝나고 뭔가 이 선수와 되게 잘 맞아가지고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막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작품을 잘 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, 되게 딱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된 것 같아요. 네 번째 질문은 안무를 하나 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?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.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안무가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정답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하는 방법이 모든 안무가 분들이 하는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편집을 제가 안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음악 편집을 하는데 많이 서툴어서 음악을 가져온 음악을 그냥 짜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부탁을 드리거나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돼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 가장 짧은 작품인 2분 30초 같은 경우에는 링크장에서만 한 4시간 정도가 걸리고요.
그리고 가장 긴 작품인 4분 10초를 짤 때에는 링크장에서만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링크장에서만 걸리는 시간이지 또 제가 그 안무를 구상을 먼저 하고 가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총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, 가장 긴 안무인 경우에는 한 10시간 정도도 걸리는 것 같은데,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확히 내가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에도 사용했던 음악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동작 같은 부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, 예를 들면 뭐 팝송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음악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5번째 질문입니다. 저는 혜진님의 요즘 삶의 뭐랄까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하실 때 푸시는 거, 아니면 기분 좋을 때 하시는 행동이나 그런 게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. 저는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영상 편집하거나 또 이제 여행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진짜 뭐 여행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, 사실 제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서 여유롭게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약간 여행은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, 근데 평소에는 막 사람들이 야 혜진아 너 그러다가 죽어 막 이런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되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딱 여행을 기점으로 딱 푹 쉬고 다시 활력을 찾아서 다시 제 일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여행이 제 요즘 삶의 약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여기 이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혜진님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.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누구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못 되는데,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영상을 새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질문은 대학에서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?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. 저는 스포츠 심리학 수업을 진짜 감명 깊게 들었고, 지금은 살짝 안무가 활동하는 게 너무 바빠지기도 하고 또 공부와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의 꿈을 접었지만, 정말 학기 초반에 이제 그 수업을 들었을 때는 대학원에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. 저는 이제 제가 보기와 다르게 정말 시합 때 많이 떠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시합만 되면 이렇게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증상이 항상 나타나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시합을 했는데, 저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모든 선수들이 그냥 손발이 다 달달달달 떨리는데 참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불안 증세였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고, 그럴 땐 이렇게 했었어야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, 또 내가 이런 거를 나중에는 배웠으니까 내 제자들에게 나중에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해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그런 수업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명을 받아서 이번에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연수를 받으러 갔던 거고요. 그리고 다음 주,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또 아마 멘탈 코칭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 질문으로는 피겨 선수가 된 후 가장 뿌듯하거나 행복했던 순간, 단 올림픽 관련 제외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되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기억은,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을 하다가 같이 탄 선수의 스케이트에 이제 종아리를 찢겼어요. 이렇게 종아리를 강타해가지고 지금도 흉이 있긴 하지만 종아리가 10cm 가량 찢어지고 아킬레스건이 부분 파열되는 큰 부상이 있었었는데,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고대하던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시합을 앞두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마음도 아프고, 또 그 주니어 그랑프리 시합뿐만 아니라 난 이제 선수 생활이 끝이구나,
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다라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, 그 당시에도 이제 주변 사람들은,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는 건 제 엄마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동 그만하자, 이제 이렇게까지 다치고 나서 다시 재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,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피겨스케이트가 좋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제 아니다 엄마, 내가 한 번만 더 해보겠다,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,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이제 그때 다시 스케이트를 신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 깁스를 한 달 동안 하고 있으니까 다리가 그냥 걷지도 못했어요. 이게 다리가 안 늘어나서 걷지도 못하고, 또 제가 엄마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, 너 건강이 더 중요하다, 이래서 그 당시에 이게 근육 이완제를 맞으면 더 잘 낫는다고 해서 운동선수인데 제가 근육 이완제를 맞고 한 달을 쉬었던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리가 그러니까 깁스한 다리뿐만 아니라 운동을 이제 깁스 안 한 다리도 정말 다리 근육이 다 빠진 상황이어서 그냥 걷는 것도 힘들고, 이제 뭐 어떤 운동을 해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. 그 당시에 내가 다시 재활을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줬고, 엄마도 제가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도 너무 저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서 그해 종합선수권 대회 때 다시 제가 우승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. 근데 그 우승은 되게 뜻깊었던 것 같은 게,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코치 선생님도 지금 그냥 처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종합선수권 대회는 큰 기대 안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 상태가 심각했었는데, 근데 또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그때의 기억이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. 다시 돌이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으로 남는 되게 저에겐 값진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이 가장 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뿌듯한 아니면 또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남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제가 준비한 Q&A 영상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.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Q&A 영상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과 함께 찾아뵐게요. 안녕!